저를 이렇게 보더니 대사 그렇게 칠 거예요? 야, 네가 나랑 노래 어떤 듀엣을 같이 한다고 형 노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형한테는 그렇게 형은 노래를 잘하진 않잖아요. 왜? 아니 오빠 잘해. 기아가 또 데뷔까지 하니까 신인 배우. 작년. 근데 오늘 보니까 주연이던데? 이게 주연이라고 해서 근데 중간에 한도가 안 나와요. 니네들이 저번에도 만나더라고. 그게 정신 이별의 운동. 거기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양갱까지 이어지면서 얘가 지금 저작권을 틀었거든. 잘 나간다 했더니 근데 너는 또 영화 음악을 또 두 편을. 근데 어때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가 연기를 하고 음악을 한 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그렇잖아요. 사실 선생님 제가 좀 또 주제넘는 얘기를 또 했나요? 우리 잠깐 끊어가자. 잠깐만 끊어자. 내가 너무 건방져서 못하겠어. 야, 저 형 잘하시네. 신나셨네 아주.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약간 긴급 편성 같은 회차이기도 합니다. 지인이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빨리 만든 회차여서 사실 이틀 전에 촬영을 하고 오늘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요리사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 라고 약간 혼동이 되는 그런 주이기도 한데, 오늘 모실 분은 식구는 너무 끈끈해. 저의 아주 친한 친구 2명을 초대했습니다. 이 친구가 작년 연말에 나왔을 때 아무따 그 출연권을 획득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거의 1억짜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 그걸 쓸 것이냐가 이제 좀 궁금한데, 그래서 긴급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배두나 씨, 또 우리 음악이면 음악, 또 연기면 연기, 아주 자랑스러운 배우 후배입니다. 예. 오늘 또 거들먹거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배두나 씨와 장기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급히 모였는데 또 너무 고맙게도 작년에 이어서 이런 광고주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드립니다. 열심히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샤크 닌자에서 작년에 이어서 광고를 또 보내주셨어요. 닌자 콰이어트 IQ. 닌자 콰이어트 IQ. 제가 사실 밑가남이에요. 밑가남. 믹서에만 까다로운 남자. 이게 아마 저랑 다들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심플하고 조금만 부피가 작았으면 좋겠다. 갈리는 거 다 갈리겠지. 들어갈 데도 없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크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캡이 하나 있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더 정말 조용하게. 와, 대박! 조용한데 갈리는 또 그 강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서 조용한데 강하고 균일하게,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재료들이 굉장히 균등하게 잘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에서는 텍스처의 느낌이 부드럽길 바라는 거여서 거기에 너무 쓰기 좋지 않을까. 켜야죠. 그럼 이렇게 불이 들어와. 블렌드 센서 모드. 이게 원터치로 뭐가 들어갔고 이 재료면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회전해서 어떤 질감의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자기가 정하는. 그러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맥스 크러쉬. 가장 강도가 높게 해서 완전 텍스처를 잘게 부숴주는 용도일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그냥 크러쉬. 조금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씹히는 게 조금 있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크러쉬 기능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상급 그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아스파라거스 스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반 정도 올리브유와 한 20g 정도 버터, 샤미르제, 샤크 닌자와 함께 만들어봐요.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갈아보겠습니다. 자, 크러쉬 모드랑 맥스 크러쉬 모드가 있잖아요. 먼저 맥스 크러쉬 모드를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맥스 크러쉬로요 가보겠습니다.
이전에 소음의 거의 한 50%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아니요, 한 70%? 어느 정도로 곱게 갈렸는지 한번 제가 맛을 봐봐. 입 혀에 들어가면 알잖아. 너무 잘 갈려서 크림술이야 완전히. 근데 아스파라거스의 그 고소한 맛과 그 날 것 같은 맛, 싱싱한 그 맛이 다 너무, 그건 뭐 내가 요리 잘한 거고. 믹서에는 정말 모터가 중요한가 봐 라고 했는데, BLDC 모터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엣지 칼라를 사용해서 이 텍스처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크러쉬드 모드로. 야, 소리 들으셨어요? 한번 질감을 좀 보겠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이게 보기엔 없잖아. 요거는 크리미해. 그냥 거의 뭐 그러니까 크림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꾸덕한 느낌? 약간 질감이 막판에 있어. 난 지금 내 음식이 이렇게 갈아졌을 때와 요 크러쉬드 모드에서 갈아졌을 때 요 맛이 이렇게 다른 게 뭔가 요리를 일깨워주는 믹서랄까요? 예, 오늘 그런 경험을 해보네요. 자, 이렇게 닌자 콰이어트 IQ 소개를 했는데요. 혹시 블렌더 필요하시거나 이거 스프뿐만 아니라 여기 비트 갈아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트 갈아 먹거나 아침에 토마토 갈아 먹고 할 때 조금 소리가 부담스러웠던 분들, 콰이어트 IQ이란 이름처럼 좀 차분한 아침을 아니면 좀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추드립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야, 좀 놀라워. 이게 요렇게 달라지나? 기분 나빠. 왔다. 날개. 왔다. 얘들아, 왔다. 천욱이. 강아지한테 말하는 형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오야. 들어와. 들어오시죠. 들어가자. 어우야. 들어가자 이놈아. 야, 들어가. 야, 거기 너무 길 막지 말고. 야, 이렇게 둘이 이러고 오니까 약간 배우들 같다. 오. 배우예요. 배우예요. 우리 주연 배우예요. 너무 싫어. 자, 갖고 왔어요 이거. 이거 쓰라. 이거 쓰실 거예요? 네, 당당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네? 짜란, 딴딴따라딴딴. 안녕하세요. 아무타 출연권. 안녕하세요. 이거 안 쓴다며. 안 쓸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더 줘. 뭐예요, 저게? 한 번만. 나 나중에 저예산 독립영화 할 때 써야 되잖아. 알았어. 쓰지 마. 쓰기 좀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상품권이에요? 홍보 상품. 아니 그게 아니라 작품 홍보시 아무따 출연권. 상품이 아니라 부상. 부상? 야, 앉으세요. 제가. 프로시토의 멜론처럼. 저 아침서부터 했어요. 정말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두 분이 영화를 찍었다는데 저희가 이거 긴급 편성이야. 그래서. 아유, 오빠 커피 감사합니다. 타시는 거 아유, 아니에요? 참. 야, 이거 잘 챙겨. 당당하게. 월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한 거야.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요리를 지금 6시간 한 거야. 맞아, 오빠 너무 힘들겠네. 그 정도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 두 분이 사실 문을 열어주셨고 단단하게 또 요정식탁을 메워주셔서 네. 제 이 두 분을 위해서 영화를 찍었다고 하니까 배우 지금 건방지게 지금 탁자 위에 팔꿈치. 장난 아니에요. 명연기 장난 아니에요, 우리 영화에서. 역할 소개 좀 말해주세요. 동창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하루 종일 그거 동창 역할을 맡은 장기합니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했거든요. 오늘 뭐였어? 기자간담회였어? 제작 보고회 제작 하고 보고회 하고. 매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하고. 야, 그 배우로서 그 처음 해보는 거네? 그렇죠. 어땠어? 박경림 누님이 나한테 질문해 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장기하 씨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늘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던 장면인데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찍을 때보다도 진짜 영화 박경림 누님을 보니까 영화 찍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거 우리 그냥 보기만 늘, 하잖아. 늘 보시니까 그 기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장기하 씨 소개 좀 부탁드려요. 연우. 왜 나한테 질문하지? 아니 너 근데 너 주연이냐 그랬더니 내가 주연이면 내가 의심스러워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제가 주연이라고 하면은 제가 의심을 안 들어갔겠지. 근데 오늘 보니까 주연이던데? 그러니까 주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주조연인 거죠. 주조연. 되게 많이 나오는 조연. 생각보다 너무 야 되게 많이 나오는 주연이면 주연이라고 하자. 중간에 한동안 안 나와요. 초반에 이 정도면 주연인데 싶다가 그렇지. 네, 이런 캐릭터가 감독이 굉장히 아끼는 캐릭터. 왜냐면 모든 로케이션이 다 껴있긴 해. 그래서 오송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팔각정도 가긴 가는데 줄거리에 별 영향은 주지 않아. 그러다가 한 카트 나와요. 이렇게 창문 넘어서 이런 거 한 번 나오고 크게 보면 다 있는. 그래도 어디야? 그럼요. 그걸 제가 뭘 야, 난 불평하는 게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일단 어디야? 진짜로. 나 안 해. 난 기다리는 걸 못해. 아 맞다 그때 그 얘기했다. 맞아. 기다리는 거 정말 질색하는 사람이라서. 돈을 엄청 들이면 기다리세요. 그런 식이시더라고요. 저예산 영화는 안 되겠네. 우리 또 저 여자는 해야지. 진짜? 그래서 아무 딸을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두 번째 쿠폰 하나만 만들어줘. 이거 여기. 야 이거 거의 복사할 판인데. 그 코팅도 돼 있는데 여러 번 쓸까? 그냥? 여기다가 이거 펀칭만 하면 되잖아. 야, 이 띵똥하고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10분만이라도 해줘. 야, 그래도 오늘 되게 바쁜 날이었잖아. 네,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촬영 같은 거 하는 것보다 확실히 그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는 자리는 엄청 긴장되고, 좀 기운이 많이 빠지지. 맞아요. 근데 넌 멀쩡한데? 오면서 좀 잤어요. 제가 조금 더 일하더라고요. 너 약간 넋 나갔었니, 너도? 오늘? 아니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포커페이스예요. 왜냐면 대장님 계시니까 저는 이제 따라다니고 이제 한 발짝 뒤에서 그 어떻게 되는지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저는 얘확 밀어놓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뭐 별 부담이. 아유, 영화 배우. 우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마. 좀 추워? 그러니까 괜히 벗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왜? 아닌데? 괜찮은데? 이 색이 약간 난데? 추워서. 근데 추워? 그럼 문 닫을게.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예의는 없잖니. 아직 멀었죠. 건방지기만. 그래서 어땠어? 그때 딱 이제 보고. 몰입했지. 동창역이었으니까. 동창이니까. 그때 몰입한 그러니까 동창역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고 했어야 되는구나. 나는 약간 놀라운 지점이 있었어. 뭐야? 우리가 너무 젊어. 너무 이뻐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게 마음에 들었어. 너무 풋풋해. 세상 피부도 너무 좋아. 이게 코로나 전에 찍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코로나 동안에 이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제목이 바이러스인 우리 영화가 재난 영화도 아닌데 뭔가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개봉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막 계속 이걸 하나를 더 찍고 하기로 한 게 그냥 너무 좋잖아.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나왔던 사람이 또 기아가 또 데뷔까지 하니까 영화 데뷔 하니까. 그렇죠. 콧물 나올 뻔했어. 신인 배우. 아니야, 감자별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트콤은 했지만 근데 니네들이 저번에도 만나더라고. 그게 종신이 이별의 온도. 정말 옛날에. 아니야, 거기 있었어요? 거기 윤상 선배님 잠깐만. 너무 조무래기라서 드럼 쳤잖아 얘가. 맞아요. 뭐냐 이상순 선배님. 그때 상순이. 윤상형, 네, 윤상형, 맞아. 유희열 형. 그렇죠. 맞아. 그리고 제가 드럼을 저 쳤어요. 뒤에 있었어. 몇 칸 안 나오더라고. 내가 이번에 다시 봤거든. 니 나오는 것 때문에. 어머 웬일이야, 우리 두 작품째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야, 올라왔어. 이제 올라와서 친구로 나왔잖아. 네. 그때는 나온지도 심지어 몰랐는데. 반장. 야 많이 컸다. 그러네. 뒤에서 그거. 드럼 치고 있어. 그렇구나. 얘는 몰랐어 심지어. 아니 몰랐는 아니야. 아니 바이러스 찍으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또 기억해 찍고 나서 또 몇 좀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 좀 기억을 복귀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뮤직비디오였더라고. 이별형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사랑 얘기야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헤어져서 네가 와서 너무 힘들었어. 얘네 얼굴 보고 그걸 참고 울기가. 그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뭐 밴드로서 다 있지만 그건 유령 밴드인 거죠. 이 맞아요. 주인공의 저한테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고 뻔히 막 이렇게 이상순 형이 뭐 다리를 테이블에 갑자기 올리고 막 올리고. 솔로 하는데 양!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울어요. 네가 울어야 돼. 되게 연기를 잘해서 네. 야 이게 한 컷에서도 이 전반의 내용이 뭔지가 이 대배우들에겐 보이는구나를 또 알았다. 그러니까 이별이 남에겐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구나를 그냥 함축적으로 턱 보여주는데 거기서 진짜 찐으로 울더라. 그래서 네네. 이상순이 발올린 거 너무 짜증났나 보다. 진짜 나 울 만큼 그때 그 순간 혀를 깨물었어. 저기서 정말 우는구나. 저게 울어지는구나를 난 그때 깜짝 놀랐거든. 얘 연기를 좀 보고 싶었는데. 잘했어요 거기서도. 저 연기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쳐다보는. 그러고 나서 기아 책에 추천사를 써줬잖아. 맞아요. 그게 바이러스 이후. 바이러스를 찍을 당시였었어요. 추천사가 또 주옥 같았어. 정말요? 맞아요.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들 했어. 기억이 안 나. 제가 어떻게 썼었는지. 근데 네.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해줘. 이런 말을. 아 맞아. 그렇게 멈출 수 그 책을 있는 읽고 그 뭐 생각을 기아가 냉장고를 보면서 쓴 수필 뭐 이런 글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넌 그때 너무 일로 치일 때였나? 그때 바빴어요. 진짜 바빴네. 고요의 바다도 찍고 브로커도 찍고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저 기자 질문들이 있었더라고.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일로 만난 사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인연이 궁금해요. 아, 배두나 씨는 뭔가 일로 만나게 됐는데 네. 결과가 발표가 잘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 배두나와 무슨 상관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기다려줬어. 그렇구나. 말하면서 저희들한테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정말 젠틀한 분들인 거예요. 뭐 말할 수 없다면 살짝 어쩔 수 가려다가 없죠. 이렇게. 일이군. 보통 안 그러는데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넵. 뭐 10년이건 뭐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로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의 이유를 사람들이 이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이러스가 했었고 개봉해서. 드시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잘 먹겠습니다. 배고픕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거 꽁대예요? 꼼대 24개월. 오 마이 갓. 요 날씨쯤에 왜 이렇게 막 뭔가 먹고 이렇게 그냥 떠들면 너무 기분 좋잖아. 이렇게 레몬도 식탁에 올려놓고 약간 이런 이쁘다 진짜. 이렇게 좀 꾸며봤어. 요 치즈도 진짜 역시. 맛있어. 이 프렌치 감성이 살아있어. 오늘 백화점 가서 네가 좋아하는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좋죠. 맛있는 거 많죠. 얘가 현백 키즈야. 왜 현대백화점? 어머님이 어머님이 거기를 장을 보러 많이 가셨어가지고. 모든 반찬이 다 현백이었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근데 왜냐면 진짜 부자들은 현대백화점을 가더라고요.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사모님들이 다 글로 가시지. 왜냐면 그 얘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다른 백화점들은 마트 체인을 끼고 있대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식재료들이 정말 좋은 끝맛이 있다. 대박이야. 얘가 이걸 안 해? 맞아요? 유정과 오! 소비를 찍었어. 이제 그것도 나올 텐데. 그래서 준비를 나 이렇게 했다. 오늘 이런 날. 그냥 그래서 너무합니다. 니네 둘이 되게 같지만 또 다른 게 되게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잖아.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연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무표정하게 표정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잖아. 맞아. 유현 씨도 진짜 없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영화가 되게 흥미롭겠다. 이 두 커플이 이렇게 막 표정이 많고 막 말랑말랑한 멜로 같다는 생각보다는 되게 그러고 보니까 윤석 선배도 표정이 없어. 맞아. 되게 다 드라이하다. 드라이 다 삼남매. 드라이해.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이게 만약에 로맨틱이라면 되게 볼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표정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라고 장르를 확정할 수가 없는 게
맞아, 딱 그렇지도 않아서. 그러니까 네. 이게 로맨스라기보다 이게 그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드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러브 바이러스거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좀 감염되고 싶으세요? 너무.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뭐가 문제야? 그건 좋은 거 아니야?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너무 긍정적으로 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사랑 고백 같고,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무조건. 뭐가 문제야? 열등감도 없어져, 성지심도 없어. 너무 막, 좋아. 근데 죽어. 치사율 100%. 나중에 근데 아까 그래서 그 홍보 문구가 말씀하셔야 되는 게 감염되면 사랑에 빠지는데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의 문장이었는데 사랑에 빠지는을 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는 치사율 100%의 그러니까 그냥 슬픈 내용이 갑자기 되니까 그렇게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했어요. 너무 많은 멘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 근데 그 진짜 풋풋해요. 근데 오빠 그런 거 없으세요? 어제 찍은 사진만 봐도 이뻐.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근데 똑같아요. 아니에요. 완전 똑같던데. 남자들은 이런 걸 외모에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다가 근데 내 나이쯤 되니까 이게 정말 어저께까지는 아니지만 컨디션 안 좋은 날 얼굴을 보면 이젠 나이가 보이는구나 느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해. 그래서 넌 가만히 있어 이씨. 저는 가만히 있는 걸로. 막 셀카를 찍고 이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이제 사진 찍고 싶지 않다 이러다가도 그 한 달 있다 그 사진 보면 이뻤네. 이 영화는 정말 사랑에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니 제가 얼마나 또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예뻐요 영화가. 너는 진짜 이렇게 약간 사랑스러운 것도 오랜만인 거지? 네, 저 한 20년 만인가? 아닌가? 20년 만이라고? 네, 가만 있어봐. 제가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라고 아까 그 윤정신 선배랑 같이 했던 영화가 2003년이고요. 그 전에는 드라마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괴물 뭐 이런 거 장르물 하면서부터 많았었고. 장르물, 뭐 좀비물, 형사물. 그런 걸 너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내온 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 어떻게 보면 막 사랑 이야기로만 점철된 것보다 훨씬 맞아요. 스펙트럼 넓게 네가 일해본 거잖아. 모든 감독들이요. 맞아요. 이런 거 지나서 또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의미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공기인 형도 사실 로맨틱 코미디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텅 빈 그 현대인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 배두나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고, 물론 내가 극중에 사랑은 하지만 정말 그 텅 빈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거였고, 이번 영화도 근데 사실 좀 그런 면이 있다. 사랑 얘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좀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사랑이라는 걸 표현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적으로 표현은 하지만 두나에겐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 너는 근데 사실은 이런 말랑말랑한 거 안 해봤잖아. 처음에 말랑말랑한 것뿐 아니라 뭐 딱딱한 것도 안 해보고 뭐 물렁물렁도 안 해보고 뭐 했는데 이제 뭐 뭐든지 일단 시켜주신 걸 한 거죠. 근데 네가 딱 봤을 때 이거 나한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내 거야. 그런 생각은 처음에 이건 난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처음엔 진짜 제안을 받았을 때 진짜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김윤석 선배님이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었고, 장기하 씨 혹시 연기해볼 생각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다짜고짜 그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심지어 제가 장기하 얼굴들 마무리하고 베를린에서 여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당연하고 뭐 음악과도 멀어져서 그냥 살고 있었을 때라가지고 좀 더더욱 이렇게 약간 비현실 같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해본 일도 아니고 배두나 씨도 그렇고 그 형님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당연히 누가 나 나중에 저 사람이랑 연기 한번 해봐야 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타짜를 보면서 언젠가 한번 한 10년 있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원래 배우가 아닌데 뜻밖의 제안이라 생각을 했고 또 기분은 좋았지만은 대본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건 내가 좀 능력 밖의 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윤석 형님께서 영화계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허투루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가 다 뭐 판을 잘 깔아주니까 장기하 씨는 와서 그냥 놀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놀러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단 너무 멋있었고 그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이 없고 부족하다는 게 조금 덜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나도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내가 또 최선을 다하고 뭐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주어진 몫은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으로 찍었고 주로 이제 배두나 씨랑 같이 연기를 했는데 왜요? 윤성님이 널 불러놓고 주로는 그냥 그러면 두나랑 하면 돼. 판을 깔아줄게 하고 예. 같이 찍는 장면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야, 근데 조금 떨리지 않았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떨리죠. 사실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첫 촬영이 그 택선이가 매장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택선이랑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실제로 첫 촬영이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호흡이 아 진짜 그러니까 평균 호흡으로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호흡도 막 열심히 하고 막 그게 대단한 거야. 그랬던 하나도 것 안 떨어 보이는 게. 얘 가장 그게 뭐예요? 그 어떻게 특징. 하는 그러니까 뭔가 얘는 다 약간 시큰둥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 그냥 늘 해봤던 것처럼. 그게 근데 연기 얘 대단한 애야. 나라라라라 이걸로 데뷔하는 애야. 얘 뭐 일단 무대에서 이게 사실 공력이 있으니까 사실 그게 맞아. 가능한데 떨리긴 했구나. 그렇죠. 사실 무대랑은 또 근데 또 카메라 익숙하신 분들은 무대에서 더 떨린다고 하시고 또 반대도 성립이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이유는 또 좀 샷이 넓으면 더 어렵잖아요. 가령 이제 시트콤이나 세트에서 찍는 것들은 카메라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내가 해봤자 웨스트서부터만 연기를 하면 된다면 영화는 보통 롱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배우들 입장에서 만약에 영화를 많이 안 해봤으면. 근데 제가 이걸 해서 잘 갈 텐데. 그러게 무대 배우인데 무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얘를 오빠도 극찬에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무대는 사실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도 된다는 이게 있지. 내 노래를 표현하니까. 나 얘 공연을 볼 때 얘가 연기자처럼 그다음에 무용수처럼 이렇게 꾸민 내가 가장 기아를 보고 가장 놀랬던 공연을 해서 이게 얘는 확장이 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연, 한국 공연을 보고 내가 하고 했던 물론 부르깐 졸았어. 근데 기절하셨구나. 감동받아서 쇼크가 약간 예술적으로 쇼크가 와서 진짜 딴 사람들한테 이 공연은 꼭 한번 봐봐라 했던 그게 이제 연기랑 무용이랑 그냥 모든 그게 우리가 왜 형식이 필요하고 장르가 필요해라는 거에 맞아. 그때 이제 부럽지가 않은 그 노래 맞아. 있는 공중배우만 내고 했던 공연이 좀 평소랑 다르게 했었던 거를 좋게 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진짜 기아가 굉장히 뻔뻔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연극적이고 그런 것도 공감의 웃음을 얘가 이게 지독하지라는 느낌으로 지금 웃으신 거 맞잖아요. 지독한 인간이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장해 나는 사실은 네가 이제 뭐 힘들다고 했지만 나는 의심스럽지도 않아. 그다음에 이제 뭐 대사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미 해봤고 웃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도 떨렸다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게 나랑 같이 그 대화하는 씬들이 이제 그때도 우리가 뭐 촬영 뭐 2회차인가 3회차인가밖에 안 될 때였는데 막 연우가 막 대사를 쳐. 그리고 저는 딱 한마디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리허설을 하는데 제 대사를 딱 듣더니 자, 리허설 컷 이제 슛 준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대사 그렇게 칠 거예요? 또 이상하게 말씀. 야, 그 정도였구나, 기아가.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시비 건 것처럼 되잖아. 아니 대사를 그렇게. 아니 근데 대사 그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렇게 나오는데요? 기억나요? 똑같이 우리 지금 딱 모르겠는데. 그런 넌 뭐가 놀랬던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 너의 뜻은 뭐였어?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를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그 톤을 들으니까 그거 확정된 거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겠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 너무 좋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대응할 거면 나는 어떤 속도로 어떤 리듬을 갖고 어떻게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잖아. 그렇죠. 나도 너무 궁금해요. 왜 그때 나한테 그걸 물어봤을까? 왜냐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배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칠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뻘쭘. 근데 그때 너무 당황스럽네요. 근데 기억은 나죠?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래. 문 좀 살짝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내가 버틸까? 제 생각엔 춥니? 더워요. 나도 더워. 저도 이제 더워졌어요. 이제 이 말 듣고 너무 더워졌어요. 이제 해명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내가 처음 받아보고서 나도 당황을 했는데 나 그 생각이 들었어. 혹시 내가 한 대사가 연습할 때 생각했던 대사랑 다른가? 혹시 예상했던 리액션이 아니어서 당황해서 지금 그게 이 상황에 맞는 말투일까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맞았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방금 하신 게 확정된 사항이냐를 물어본 것 같고, 저의 의도를 모르고 지나치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머릿속에서 맞아요. 대사가 저보다 훨씬 많아.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제가 좀 지금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싶어서 그랬어요 라는 상황 설명을 할 정신이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혼자서 계속 생각을 뭔가 그 전략을 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긴 지금 너무 머리 쥐나는데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선배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대사 그렇게 다 칠 거예요. 지난 일이 뭐. 아니 근데 진짜 짜고 하는 얘기. 생각해보면은 대선배님한테 영화를 처음 찍는 사람이 대사 그렇게 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나랑 노래 어떤 듀엣을 같이 한다고 형 노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형한테는 그렇게, 형은 노래를 잘하진 않잖아요. 왜? 아니 오빠 잘해. 그거는 좀 이제 가라. 비유가 좀 다른 거라. 이거는 좀. 영화 축하한다. 뽑았대. 이제 가래요. 죄송합니다.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무례를 좀. 너무 웃겼던 게 그 씬이 또 내가 정말 짧으면 그래 뭐 이런 한 씬이 대사 안 하고 그래가지고 택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대사가 많았어. 그러니까 내 대사 따위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완전 그게 맞네요. 그게 진짜 제 첫 촬영 날이 확실해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 매장 씬이잖아요. 너 지금 매장이야. 죄송해요. 매장 네가 지금 매장 시제야. 내가 지금 매장 당하게 생겨서 그래 지금. 이게 너무 웃긴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대배우 대선배라는 걸 계속 까먹게끔 행동을 하세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뭐 대충 비슷하게 시작했잖아라는 뉘앙스로 늘 얘기를 걸어주고 하니까 나도 그렇지 동료야, 확실히 동료니까 오케이 그래 대사 그렇게 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맞아.
맞아, 이 톤이었어. 그렇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허물 없이 이제 대해주시니까. 야, 흙으로 덮였어 지금 너는. 네가 좀 전에 땅을 팠고. 정말. 왜냐면 내가 이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얘가 28년 차 정도 이제 데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28년 전에. 저기에 50개가 넘는 작품 수. 그러니까 1년에 최소 2개를 해야 지금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뭐 어떤 날은 뭐 박찬욱 감독님, 어떤 날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뭐 이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지금 이 이야기로 좀 보여. 요 영화가 무슨 분위기였겠구나. 그래서 그럼 결과물들이 좀 다르잖아. 그래서 기분 나쁘게 안 들렸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사실 귀여웠어. 또 혹시라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 그런 거 보이고. 근데 너는 또 영화 음악을 또 2편을 그 다음에.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영화 음악 2편 하기 전에 그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건데 그때는 영화인이네 완전. 영화 음악을 하게 될 줄도 몰랐던 때였던 거. 그러니까 난 이해가 된다. 네가 이제 영화 음악 하다가 그랬다면서 어떤 배우 연기하는 거 보고 대사 왜 저렇게 쳐? 정말. 이거는 아예 없는 얘기를 그냥 뭐. 아예 없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 재치가 많이 늦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쪼크 치는 거는 예전에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이네. 그래, 어떻게 도움이 되니? 약간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보통 찍혀온 필름을 보잖아. 근데 막, 무슨 상황을, 시나리오와 이걸 이렇게 맞추는 음악 간극, 감독님들은. 음악 감독을 한다는 건 그걸 계속 맞추는 일이어서 유추해내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걸 유추해서 그걸 편하게 쉽게 그 씬들을 설명하게 만들어주는. 설명을, 음악으로 어떤 설명을 맞아. 해야 근데 되는. 어때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네가 연기를 하고 음악을 한 게? 바이러스를 찍기 전에 한 편을 해봤다면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또 영화 음악도 제가 그 전에 또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근데 은연중에 당연히 도움은 됐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그렇잖아요. 사실 선생님 제가 좀 또 주제 넘는 얘기를 또 했나요? 지금 모든 작업에 대해서 제가 일반론을 제가 얘기하려고. 우리 잠깐 끊어가자. 잠깐만 끊어자. 제가 너무 건방져서 못하겠어. 야, 저 형 잘하시네. 신나셨네 아주.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거 아스파라거스 습이야. 한번 먹어봐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빠 정말 요리도 잘하시고. 진짜. 이네 때랑 완전 달라. 아 진짜 은근 한번 어때? 너무 맛있는데요? 그치? 너무 맛있어요. 프렌치 네가 가본 데보다는 맛있지. 어머. 어떤 맛이야? 어머 진짜 어떤 맛이야? 장기야. 어떻게 표현해 줘? 대사 잘 쳐. 고소 짭짤의 정말 티끌만큼의 쌉싸름이 이렇게 딱 뒤에 오면서 아주 복합미를 가져다주는. 어우 잘한다. 사실 귀하랑은 이렇게 뒷다리 없어요. 이 화제를 빨리 넘어갈 수 있어. 잘한다. 네. 아까 대사 그렇게 왜 그렇게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아니. 그래서 아 왜 자꾸 왜곡을 해요? 대사를 왜 그렇게 쳐라고 지금 하시려고 했잖아요. 아니야. 제가 잘 쳐야죠. 죄송하다고요, 선배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오빠 김윤석 선배님은 천재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랑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왜 그분이랑 같이 하는 배우들이 다 그렇게 연기 잘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말 자동으로 연기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이랑 연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잘했다면 그건 그분이 잘하게 만든 거예요. 너도 같은. 근데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딴 데로 갔는데 저한테 뭐 조언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 그게 뭐였어?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늘 요점은 하나로 귀결이 됐어요. 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뭐 웃기는 장면일 때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제가 그때 이제 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늘 보면 그 손 좀 그거 가만히 아 맞죠. 손을 근데 원래 그게 버릇이죠. 원래 원래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 제스처도 그렇고 대사도 모든 거를 너무 다 또박또박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게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더 나아지려면은 뭐 안 하던 걸 막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빼면 더 나아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 노래 중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그래라는 거 근데 그게 그 영향이 없지가 않아요. 그때 계속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게 뭘 많이 안 하는 게 연기를 잘하는 길이다. 이거를 계속 들은 게 그게 되게 근데 그게 꼭 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많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배웠죠. 뭘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방식도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나하나를 다 또박또박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라이브 클럽에서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은 그 환경에서 음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내 가사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전달해 싸구려 이렇게 나 주연 선생님을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장기 얼굴들 내내 좀 그런 습관들이 좀 있었는데 윤석 형님한테도 그런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저는 그 평소의 말을 좀 노래로 옮기는 걸 맞아. 네가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주된 관심사니까 그것도 다를 수 있겠다. 뭐 부럽지가 않아. 뭐 그런 워낙 그런 말의 리듬들을 네가 그걸 살려서 앨범을 만드는 이 일에 거의 지금 거의 천재적이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밤양갱까지 이어지면서 얘가 지금 저작권이 터졌거든. 잘 나간다 했더니 저작권이 터지고 뭐 이런. 아니 5년 전에 얘기가 이런 사실 나비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 그럼 어떤 작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신 거지. 맞아요. 영향력이 있었던 이야기였네. 맞아요. 그래서 마침 참 제가 좀 10년 동안 밴드 생활한 거 좀 일단락을 하고 좀 약간 휴식을 하고 있을 때 되게 좋은 그 리프레시가 됐다고 할까요? 전혀 다른 장르에서 얘기할 때 확 오지. 우리끼리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게 그 안에 있을 때 잘 안 들린다면 음악, 미술, 무용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왜 보통 왜 이렇게 파리의 뭐 프랑스의 뭐 어떤 그 사조를 얘기할 때 하나만 나타나지 않잖아.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서 같이 그 그룹들이 같이 움직이잖아. 동시대의 어떤 뭔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필드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또 그 환경에 익숙한 분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게 되게 관점을 이렇게 또 맞아. 좀 이렇게 싹 또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그 재미가 되게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행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그러니까 너 요번에 그거 뭐지? 겨울방학이 아니라 가족회. 겨울방학? 한 글자 있어요? 맞는 거? 야 근데 살짝 비슷하지? 뭐가 비슷해? 가족회 또 그 백상 올라갔던데? 맞아요. 가족회의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이 예. 근데 저는 가족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배두나 배우님의 필모를 좀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궁금하네. 왜냐면 저는 가족 계획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지 충격이지. 이분의 연기가 아니 저만큼 대단한 사람도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는 생각. 저는 나도 뭐 그냥 같이 보내려고 그러네. 요 남은 얘다. 이렇게 뛰어야 이제 방에. 뻥 했을 때 왜 이래요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근데 나도 제일 작년에 놀란 영화 중에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대단함으로 많이 요약되는 것들을 계속 기대하고 있을 때쯤 러블리한 그런 어떤 보통 사람의 모습을 좀 이렇게 또 다채롭게 보여주니까
약간 기대치를 깨는 작업이라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또 하나의 스펙트럼이 보이게끔 만든다. 어떻게 보면 이 대배우들의 좀 대배우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렇잖아요. 저희 다 지금 나 또 속아놓고 이런 식. 자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저를 매기는지. 대배우라는 그런 거 없고 그렇잖아요. 같은 처지니까 이 여자는 덫을 자꾸 놓으시니까. 그럼 나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가. 덧칠라 너무 웃긴다. 영화 막 들어가시기 전에 연기 학원 같은 거 다녀서 막 레슨도 받고 막 그런 상황도 있었던 걸까요? 일단 저는 이 바이러스 찍기 전에는 뭐 레슨 받고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 감자별을 할 때 그때는 진짜로 아예 연기란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불안해서 한 번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맞춰보고 나서 선생님이 그냥 배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다. 타고났다고?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래요. 배우기는 좀 늦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제 배우는 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아니 그냥 지금 손내면 오히려 더 망가지네. 평소 말투대로 하는 게 빠르지. 그거를 뭐 기술적으로 그때 가서부터 배우는 게 그게 맞지가 않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더 해. 오디션 감독님들 많은 부탁 바랍니다. 갑자기 홍보. 장기영. 할 거지. 또 재밌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게 인연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제가 막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으면 또 바이러스라는 영화를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좁은 바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연이 돼서 만나고 그러면 또 즐겁게 뭔가를 하고 그게 꼭 연기뿐만이 아니라 뭐 무용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연기 안에 깊숙이 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니멀리스트 같은 그냥 20 몇 년을 연기만 오로지 했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그 안에서 넓혀나가는 기아는 근데 MC, 작가 MC도 했었어. 형이랑 같이 정말? 프로그램 MC를 한 적이 그 있어요. 다음에 MC도 하고 뭐 라디오 DJ. 라디오 DJ도 하고 라디오 DJ는 하셨었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도 막 한우물만 판 건 아니에요. DJ까지는 했구나. 99년도, 네, 99년도에 했었어요. 네. 어디서? MC, DJ. 뭐 저는 책도 냈었고 저도. 너는 했던 라디오가 뭐였지? 텐텐클럽. 저 초대 SBS. MC. 초대 SBS. DJ. 초대 DJ였습니다. 저랑 승현이랑. 김승현 배두나의 초대 DJ시라고? 그럼 이것도 선배님이네. 왜냐면 제가 텐텐클럽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저 직전까지도 이름이 텐텐클럽, 그러니까 10시, 밤 맞아요, 10시. 밤 10시 할 때. 그리고 이제 107.7. 제가 하면서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라고 아 정말? 바꿔서. 바꿨네 쟤는. 이름을 그대로 안 읽고 식은땀이 나네 아주. 바꿔야 하나 들어간다. 텐텐클럽을 업고 엎은 게 아니라 업고 대단한. 저 정말 발전적으로 계승을 한 거죠. 엎은 게 아니라 엎어버렸네? 그 유구한 전통을 어떻게 엎어버립니까 하루아침에. 저는 99년에 한 초대 DJ였고 한 6개월 하다가 빠졌어요. 그때 잠깐 6개월이면 거의 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력은 있는 거지. 네, 6개월. 네. 경력이 있죠. 매일매일 밤마다 가서. 아니 왜 또 한 거라고 할 수 없다고 왜 말씀을 하세요? 단 하루를 해도 한 거지. 약간 그러네요. 대부의 대배우 모셔놓고 DJ를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 거라고 할 수가 그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한 몇 년 했었어? 저 2년 8개월. 그러고 다시는 안 했나 DJ? 네, 한 번.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기에 목숨을 걸겠다. 그런 건 아니고. 영화에. 당연히. 근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같은 자리를 한 번 더 지나칠 수도 있고 맞지, 길이 맞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지나가지를 않은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근데 그
둘의 행보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같이 풀어놓으니까 되게 다른 듯 비슷한 결이 되게 많네. 이제 그러다가 나는 요즘 봤을 때 가장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고즈 온이라는 그게 이제 요즘 들어온 어떤 생각이야? 막 이렇게 막 몇 년 전부터, 예, 최근에. 그러니까 그건 약간 뭔가 인생의 그 쓴맛을 좀 느낀 그런 얘기들인 거잖아. 달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 연기하면서도. 연기 자체는 저는 연기하면서만 그걸 잊어요. 근데 저는 연기하지 않을 때는 가끔 인생이 좀 쓸 때가 종종 느껴져요. 이게 막 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상처가 될 때 있지. 참. 상처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참 내가 버티고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냥 들 때 있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긴 있죠. 근데 연기할 때만 너무 신나. 음악하면서도 그런 때 느끼는 적이 있지.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체로 즐겁게 사는 편이긴 맞아. 해요. 사실 뭐 이렇게 공연이나 뭐 작업을 안 할 때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형이랑 만나서 뭐 이렇게 수다 떨고 술 한잔 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데 늘 생각하는 거지, 무대는 좀 배반을 한 적이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잘 못한 적도 있고 반응이 안 좋아, 조금 덜 좋을 때도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관점이 있어서 무대는 늘 행복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거.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잘 되던 안 되던. 그러니까 뭐 흥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내가 가장 요즘 즐거운 게 뭐냐면 아침에 얘랑 작업실까지 가는 그 작업실을 딱 얘랑 좀 뺑 돌아가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 근데 그걸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야. 작업하러 가는 길이 제일 행복해. 나 혼자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사실 이걸 하려면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도 또 알아. 약간 그럴 때 있지. 약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그게 그냥 또 직업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음악, 연기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난 연기만 할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난 음악만 할게 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리고 취향도 굉장히 되게 맞아. 세분화됐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가 되게 좀 불분명한. 장단이 뭐니? 보시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오늘 골로 가는 거예요? 음악계에서도 가는 거예요? 영화계에서? 아니 근데 그거 비하적인 표현? 어느 장단이? 그거 그냥 속담 있는 속담 아니야? 세분 아니 농담이야. 뭐 이렇게 긁혔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좀 긁어야 되겠다는 좀 의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세분화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비추지 않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활동을 하고 바쁜데도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너는 쓸쓸한 적은 없지? 그런 거는 너는 이렇게 딱 네 앞길 보고 가니까. 아니 쓸쓸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한 순간에도 어떤 그 충만함과 쓸쓸함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작가라서 충만함과 쓸쓸함. 아니 정말 칭찬한 거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뭐 한마디 이 장단에 춤을 췄다가는 이렇게 위험해질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는 이거 지금 하고 또 어떤 작품이 있는 거야? 맞아, 두나 MC 해지고 있지 종신이랑. 몇 년 만에. 예. 어때? 너 막 이탈리아 시시리 그것 때문에 간 거였었어. 네. 시시리 갔을 때 뭐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이런 것도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네. 지겨웠어? 아니, 좋아요. 너 이번에 너 절벽에서 떨어질래? 오늘 우리 되게 편안한 자리를 생각하고 왔는데 완전 살얼음판이구만. 가시방석이네 아주. 누가 갈지 몰라 안방에. 특히 심지어 되게 글로벌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말 조심. 근데 갔더니 근데 어땠어? 정말 제가 요즘에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영화에 너무 매진하고 그동안 정말 10년 동안 나 너무 열심히 배우 일했던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약간 남들이 뭐야 배두남 뭐 저런 것도 해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딱 때마침 오퍼가 와서
했는데 나는 세트에서는 항상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에너제틱하고 지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제 좀 그렇잖아요. 영화 촬영장에서는 거기서는 실시간으로 볼이 너무 피곤해. 나는 배우니까 일단 슛 돌아가면 딱 집중하고 막 리액션 열심히 하는데 그걸 2시간 동안 컷을 안 한다고. 테이크 원이 끝나질 않아. 오케이가 안 나와 죽어도. 아 그렇지. 그렇게 집중했을 때 그냥 탁 하고 컷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있지. 보세요. 맞지? 이게 지금 6시간짜리를 1시간으로 줄여서 편집을 해서 막판에 가면 제가 볼이 패이고 눈 밑에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회. 진짜. 근데 그게 너무 신선하긴 했어요. 내가 지금 뭘 못해서 이렇게 못 끼어들어요. 그분들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잘하시니까 내가 다음 질문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어 질문하려고 이러면 이미 다른 분이 채가요. 그 찬스를. 연기랑은 호흡이 완전 다르지. 페이스도 다르고 호흡이 다르니까 그 우리 약속이라는 거 하잖아요. 배우는 내가 이 대사를 치면 이렇게. 이 대사를 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바이벌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아 이게 이 나이에도 처음 해보는 게 있고 이렇게 미숙한 게 있다는 게 호흡도 신인의 다른 마음으로 거고. 재밌었어요. 6시간 되면 이렇게 예능 진짜 힘들지. 음식을 내면서 이제 끝낼게요. 이거 어땠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와 뭐야? 블레 프라키아세라고 그냥 전통적인 프랑스 닭 요리인데 너무 귀엽다. 저렇게 앉아서 밥 듣는 거. 가져가지 마. 저쪽에다 갖다 놔. 기아야. 어디 저쪽이 어디라고? 저 부엌 쪽. 부엌 쪽. 아 저걸, 저걸 같이 떠서, 플레이팅 해야 되니까. 이거 맛있어. 이거 약간 이거 너 네 눈빛 좀 무서웠네. 대사를 왜 그렇게 쳐? 대사를 왜 그렇게 쳐 아니라니까. 소문은 그렇게 날 거야, 기아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진짜 그거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반말로 하니까. 대사를 왜 그렇게 쳐? 대사를 왜 그렇게 쳐? 약간 못된 선배. 약간 학교 동문인데 내가 따라하거든. 이제 같이 출연을 했어. 너 대사를 왜 그렇게 쳐? 근데 연기는 자기가 더 못해. 약간 그런 상황. 야, 네 거에 버섯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버섯을 가져갈게. 와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어때?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계획은 뭐야? 그냥 하루하루 잘 사는 거죠. 예능 좀 익숙해지기? 한번 들어가. 그냥 하고 들어가. 나도 말지 마자! 진짜. 진짜 팍팍팍하기잖아. 리듬이 진짜 빨라. 야. 근데 요즘은 진짜 그냥 사석에서 너처럼 이렇게 기다렸다가 탁 하면 되게 늦어. 그 리듬에 그다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생각 안 나도 일단 끊고 봐도 돼. 예능이니까. 잠깐 이거 오빠 진짜 이거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온 거 같아. 맞아. 약간 왜냐면 나는 어쨌든 그 맛을 이거 어디 아니까. 우렁각시 있는 거 아니지? 너무 즐거워. 야, 역시 다르구나. 너 오늘 디스코야. 하지마. 무서워. 가, 기아. 28일 날 봐. 28일 좀 조심해서 가. 안녕.